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도 아는 지인분을 찾아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재밌게 사시네. 몰랐다. 재밌게 해보려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계절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까? 다시 얘기해도 돼. 여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음성만 들어가면 되니까. 다들 영상 나오는 건 싫어하더라고. 문재인 정부를 욕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아니야, 그냥 문재인은 잘라줄게. 솔직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얘기해줄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8,350원이잖아. 지금 녹화되는 거야? 음성 들어가고 있어. 8,350원인데 문제는 초짜가 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서 배우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는 배우러 온 사람이야. 그럼 나한테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 어느 따져보면. 그 옛날 생각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걔는 일을 배우면서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지,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만약에 앞일이 썬틴하는 걸 배운다 봐. 근데 그 사장님들 다 불러가지고 앞유리 썬틴하는 걸 가르쳐주고 받는데 300만 원 수업료를 받아, 업장에서. 그거는 그렇지. 근데 우리는 걔한테 밥 먹여주고 피복 입혀주고 월급을 220만 원을 주면서 옆에 서 있으면서 걔는 벌어가.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야. 8,350원에 주휴수당까지 준다 그러면 거의 220에서 240까지도 줄 수도 있거든, 야근 수당까지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형평성도 안 맞아. 그래서 정비하는 애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거라도 중요한 거는 초짜를 안 뽑는다는 거야. 업주도? 안 뽑지. 누가 바보야 그걸? 경력자 1년 된 경력자하고 초짜랑 가격이 같은데 누가 써?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문제냐. 이게 이제 미래 투자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투자가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이 6개월을 못 버티잖아요. 그죠? 6개월을 버티냐 못 버티냐 버텨야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상관없는데 일반 썬팅지로 해서 걔가 6개월이 우리 샵에서 6개월을 버티면 상관없어. 한 뭐 레이노 S7 3개월 정도 가르쳤더니 나가봐. 네. 그럼 나는 그걸로 어떻게 되는 거야? 3개월 동안 가르쳐주고 돈 주고 30% 정도 나가버렸어. 근데 내가 걔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3개월 동안 3개월이나 6개월 실습을 걸어놓고 10% 2년 30에 금액을 안 줄 수는 있어. 급여에서 10%를 깔 수 있어. 정상적으로. 네. 그렇게밖에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 각박하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애를 전투복을 새 걸 줄 수는 없어. 언제 나갈지 모르는 애를 전투화를 새 걸 줄 수는 없어, 이제는. 그지? 업주 입장에서는 걔한테 피복값만 20만 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나간대. 네. 무슨 작업복이 네네. 20만 원이야 그러지, 애들은. 근데 진짜 20만 원이고 그래. 이거 위에 또리만 6만 원이고 아래 또리 3만 원이야. 근데 애들이 진짜 신발은 6만 원. 그거는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메이크업 사도 20만 원이면 뒤집어 쓰고 사는데 이거 작업복을 20만, 그 누가 믿냐고요? 아무도 안 믿지. 안 믿으시겠어요? 아니죠. 작업복을 20만 원짜리를 사준다 그러면 야, 미쳤다. 백가죽에 저기 한다라고 해야지. 그거 20만 원씩이나 작업복 값을, 그러니까 한 벌 맞추는데 20만 원이 들어갈 거라고 누가 신발까지 생각을 해? 해서.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냐고. 작업화 하나에 6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14만 원 가지고 걔 옷을 맞춰야 되는데 티 2장 줘야지.
잠퍼 2장 줘야지, 바지 2장 줘야 일을 할 거 아니야 걔가. 걔가 한 벌 주고 빨아입지도 못하고 거지 새끼처럼 일주일 내내 입다가 거기다 빨을 수도 없잖아. 왜냐면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샵 이미지가 있는데 왔는데 어느 진짜 거지 새끼 같은 진짜 깡통만 하나 들면 진짜 거지야. 왜냐면 내가 친한 동생이 왔는데 어느 제이스 모터스. 그래서 내가 거기를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제이로 시작하는 스 모터스야. 제이스 모터스. 거기서 그 사장님이 거기는 뭐 돈 쓰는 건 좋아하는데 직원들 복리 후성을 엄청 안 쓴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업복 이런 거 안 사준대. 한 벌 지급해주고 1년, 2년 먹게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유흥업소 가서 나 이거 노래방 같은 거 안 가도 되고 이런 거 밥 안 사줘도 되니까 작업복 좀 사달라고.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그 옷을 가서 와이프한테 빨아달라니까 와이프가 한 얘기가 진짜 깡통만 안 들었지 거지 새끼라고. 이게 진짜 내가 걔한테 들은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현실이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130에서 150만 줘서 썼던 애들을 갑자기 230, 뭐 220을 주면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뭐 순식간에 막 금액이 확 떨어졌잖아. 거기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는가. 택배를 해도 200은 받는데 130 그래 많이 주면 한 150은 준다고 그러니까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지. 저 처음 일할 때 70만 원 받았어요. 3년 전에. 3년 전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배울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나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20년 전에 40만 원인가 30만 원 받고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따지면 아니 뭐 어차피 한 2배 정도 되는 건데 네. 20년 동안에 2배 저기라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 네, 제가 70만 원부터 시작해서 3개월에 20만 원씩 1년 동안 올랐어요. 그래서 1년 됐을 때가 150. 1년 됐을 때 150. 네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배워서 한 3, 4년 배워서 가게를 차린다는 그런 거 요즘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뭐 인터넷 저희 제가 명함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죠? 한번 면접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사람 얘기를 하니까 자격증은 있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오, 괜찮네요. 운전 잘하죠? 아, 예. 아, 그럼 저 한번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오늘 오실 수 있어요? 예, 기다릴게요. 고생단님. 최소 7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못 오죠? 7시까지 못 오면 저희가 좀 기다리고. 사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면접을 보러 온대. 사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면접을 보러 온대. 괜찮아요. 문제는 뭐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도 우리 2년 경력의 애를 뽑잖아. 아주머니 괜찮다고요. 몇 번을 얘기해요. 2년 경력이요? 네. 어디서요? 국산차요? 브랜드. 블루엔즈에서 2년 경력이래. 솔자는 술자리가 없어. 누가 뽑냐? 너 같은 네가 사업자면 끝. 와서 밖에서 못 받는 애를 어떻게 뽑아? 바퀴 아우디는 이렇게 보트만 풀면 빠지는 바퀴가 아니야. 쩔어서 안 빠져. 그러면 알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빼려면 어떻게 해? 이거 하나 걸어놓고 뒤에서 튀든가 아니면 밑으로 로우킥 빡 붙여가지고 빼야 되잖아. 그 순간 그거부터 멈춰 있어. 바퀴가 안 빠지. 이상하다. 그리고 실제 그 학원에서 연습하던 거는 그래. 그냥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딱 한번 툭 들리지만 얘는 다 쩔어 붙어가지고 왜 다 풀러도 안 빠지니까 망치 톡톡톡 빠지고 막 그러잖아. 실전하고 완전 틀리니까. 그지 완전 틀리지.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봉급은 1년 경력자랑 봉급이 같아. 그러니까 1년 경력자들도 열받는 거지. 아니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자격증도 없는 놈도 있어. 자격증 이제 좀 있으면 필기는 붙었고 실기 조금 있으면 딴다고.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필기 붙었고 실기는 조금 있으면 딸 거니까 뽑아주세요 이런 놈도 있어. 근데 중요한 그 놈도 220이라는 게 문제야. 그런 사람들 220을 줘야 된다. 여기서 자격증 땄다고. 그게 운전면허 따고 형평성이 맞냐고. 그만뒀어. 그러고 나서 자격증을 따면 그만둬서 딴 데로 가버려. 진짜 나쁜 놈이지. 그래서 내가 문재인 정부가 문제는 처음에 경력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초짜들은 이제 실습을 나오고 싶어도 이제 실습도 없어. 고등학생들 실습 나오면 8,350원을 줘야 되니까 안 뽑아. 고등학생 요즘 그거 줘야 돼? 나 구의역 사고 이후로 바뀌었구나 완전히. 구의역 사고로 취업도 그 룰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와 있었잖아. 지금은 이렇게 퐁당퐁당 와야 돼. 그래, 하루에 2시간씩만 실습하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잘못하면은 15시간이 넘으면 몇 살이래요?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 친구는 몇 살이래요? 26. 저기서 온 거예요? 저 뭐냐 배문혁 사장님. 배문이야? 배문혁 선생님. 저기 여기 현준이 여기. 그럼 현준이 공부일 수도 있겠다. 2년 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뽑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반대로 그거를 노동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장이면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 네가 사장이면 그걸 왜 뽑아요? 나 혼자 하지. 그렇게 된다니까. 과연 네가 수익이 한 달에 500이 났는데 걔 청소하려고 차도 못 뺄 수도 있어. 걔 청소시키려고 220을 투자하겠냐 이거지. 그리고 네가 300만 원을 가져가. 그랬을 때 기분은 박탈감은 어떻겠어. 그렇다고 이제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는 3개월 동안은. 근데 확장을 하려면 해야지. 자본금을 투자를 그러니까 해서. 문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초짜들도 일을 더 하고 먹지. 창출을 하다 보면 걔들도 좀 레벨이 오르면서 이게 되는 거잖아. 이제 점점점 얘도 정사가 돼가는 과정인데 병아리 때부터 취업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걔네 안 뽑아. 저 때도 그랬어요. 3년 전에도 월급 70만 원 받으면서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구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더 없을 거야. 신입을 안 구해요. 아예. 안 그래가지고 저 거의 한 두세 달 맨날 이렇게 구인구직 사이트 보다가 그러다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기아를. 일을 시켜달라고 쫓아가면은 있는데. 안 써. 요즘에는 그래? 잘 안 치려요. 왜냐면 사고 나면은 경비 사고 나거나 이러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꺼리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커져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얘기를 너무 뉴스에다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이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다 알아. 6일 근무하고 6일 근무하면 하루치 일요일 쉬는 거는 공짜로 유급 휴가인지 알아. 당연히 이제. 좀 잘 몰라요. 근데 넌 상관없어. 왜냐면 넌 최저임금 넘어서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240 이상만 받으면 최저임금 넘어서서 다 상관이 거야? 없어. 응. 저 잘 모르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래요. 그냥 일을 하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하나 더 먹어. 양념 있어요. 이게 너무 남아있어. 여기 남아있어. 너무한 거야.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또 탈원전 한다잖아. 탈원전. 응, 해야지. 탈원전을 왜 해? 그러면 형 원전 옆에 가서 살아볼래? 탈원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니 뭐 전기세 올라가. 그럼 내야지. 그러면 아니
원전에 대해서 조금만 문제는 뭐냐면 탈원전 한다고 러시아 그 전기가 딸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 가서 전기를 끌어온대. 그럼 송전선을 점프해서 끌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북한에다가 그 송전탑을 꼽아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 그럼 결국은 그럼 폐기물을 어디다 놓을 건데? 핵폐기물을 어디다 놓을 핵폐기물을 그걸 왜 어디다 놔? 그걸 핵폭탄 만들어야지 우리 전용. 엄밀히 따져보면 그걸 왜 줘? 그걸 엄밀히 따지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인데. 나 그런데 왜 핵폭탄을 포기해? 경제 제재 나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가져간다면 우리 핵폭탄 만들면 되잖아. 언제든지 전쟁 준비가 가능하지. 일주일이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재처리해가지고. 근데 아니, 그거 다 뺏겼어. 그럼 우리는 나중에 전쟁이 나면 핵폭탄도 못 만들어. 무기도 없어. 북한 쳐들어오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쉬운 줄 알아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제재가 북한에다가 송전선 다 뽑아놨고 하다가 북한이 열받으면 아씨 니네 전기 안 해. 거기서 뚝뚝뚝 다 끊어. 그럼 전기도 안 와. 우리 남한까지 전기도 안 와. 그러니까 미친 짓이라고 그 새끼는 지금. 그냐 안 그냐.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네가 저기 TV를 맨날 보는데 꼭 우리 집을 통해서 가야 돼. 그렇게 되면 근데 내가 열받으면 좀 내가 불편하기는 한데. 끊어버릴 수가 있어. 근데 불편하기는 한데 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넌 나한테 TV를 내 위로 지나갔으니까 나한테 더 임대료를 줘야 돼. 넌 당연히 TV 수신료 당연히 내야 되고 나한테도 근데 임대료를 내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삼면이 바다여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벽 뒤에 있는데 그 기존의 원전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왜 원전을 부시고 나서 그걸 폐기하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지.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 원전을 다시 지은다 그러면 문제가 그러니까 되잖아. 형이 원전 옆에 살 거냐고. 원- 누가 원전 옆에 살 원전 거냐. 살고 있잖아 이미 벌써.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지금 저거 하려고 하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지진이나 이런 데 굉장히 안전지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원전이 설치되어 있는 쪽들이 굉장히 지진이 심하게 나고 하잖아. 그게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삼면에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 원전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해외로 쫓기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아 그러면은 그리고 그 아니 근데 그게 다 노후화 돼서 오래돼서 그런 거야. 원전 인근에는 이미 방사능이 이렇게 네. 나와 있고 삼중수소가 이미 나와 있어. 그리고 실제로 기형아들이 많이 나온다잖아요. 그 바다에다 버려도 합법이야.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그 방사능 그 냉각수를 버려도 합법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물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안 버릴 수가 없어요. 네.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놀러 갈 그 근처에서 놀면 여보세요? 방사능이 오염되는 건 나야. 근데 그렇다고 근데 우리 때는 상관이 안 북한에다 땡겨 쓰는 건 아니지. 그럼 비용을 지불을 하고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냐. 북한은 우리 적이잖아. 한 형제잖아. 그냥 엄마 아빠끼리 그냥 싸워갖고 그럼 안 보고 있는 너 엄마 거지. 아빠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돈 좀 줄 수 있어? 그건 안 주잖아. 그래도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특히나 행이나 나 같은 경우는 자식들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근데 그 미래를 보면 가난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 원전으로 바꾸면서 독일 통일했는데 우리나라 뭐 통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너무 통일하기 힘든 지리적인 안 돼. 내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정부는 내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어. 나 대학교 때 데리고 간 이유가 뭐야? 대학교 때 형이 네? 소개시켰잖아. 형이 데리고 갔잖아. 그것도 1학년 때 그지? 1학년 때 맞나? 아니야. 때야. 졸업하고 무슨 졸업하고야. 학교 다닐 때 왔어. 같이 학교 등하교했는데 졸업하고 졸업하고 아니라고. 학교 다닐 때라고. 너랑 같이 학교 그래서 같이 나간 적은 없어. 졸업하고 갔어. 아니라고. 졸업하고 들어왔어. 졸업하고 진짜. 아니라니까. 졸업하고 들어왔어. 그럼 뽑질 않지. 내가 4시 반에 학교를 가는데 너까지 뽑으면 말이 안 되잖아. 너는 내가 졸업한 상태에서 너를 불렀어. 아니야. 안 뽑아. 말이 안 되잖아. 너 같으면 학교 다니는데 같이 다녔다니까. 같이 다녔어. 같이 안 다녔어. 같이 안 다녔어. 뭐 반학기 네가 그냥 그런 학생증을 안 버리고 있었을 뿐이지. 학교 다닐 때 다녔어. 아니 안 학교 다닐 때 다녔어. 다녔어. 이거 안, 본인이 다 했다는데 학교 다닐 때 다녔어. 본인 내가 뽑아봐. 너 절대 안 다녔어. 너 안 다녔어.
갈 일이 없잖아. 내가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야. 그거 거기까지 학교 근처 아니면 거기까지 갈 일이 없지. 아 네가 이제 저기 은평구에서 그래. 일로 다녔다니까 그냥. 그건 졸업을 하고 나서 다닌 거야. 졸업을 했으니까. 그 졸업을 했는데 굳이 뭐 졸업했다가 뜰레뜰레 그만두기는 뭐해서 그냥 다녔던 거야. 내가 거기를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족발랐다고 거기까지 그것도 졸업을 했는데 거기까지 내가 왜 가냐? 아무리 형이 불렀다 그래도. 아 그래? 일단 자체가 그때 당시는 좀 격동의 생활이 조금 이제 이 세월이라 다들 어려워했었어. IMF 터지고 정비사들이 다 잘려 나가는 상태였고 그 택시 기사들은 다 이제 할 게 없으면 다 택시 기사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때? 그러니까 오히려 운수회사들은 점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운수회사 뭐 택배회사 이런 데로 막 들어와.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점점점 사람을 줄여. 지금 이 상황은 똑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워지니까 자영업자들은 정비사를 줄이는 거야. 정비사가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없애. 오야만 냅두고 없애고 초짜는 없애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리고 일은 잘하는데 잘렸어. 그러면 택시회사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 일은 정말 잘하는데 잘린 걸 뻔히 알잖아. 그럼 택시회사는 이 사람들 써보니까 너무 일을 잘해. 그러니까 내 경우 일을 너무 잘해. 미션 한번 내리는데 하나 내리는데 30분 하나 조립하는데 30분도 안 걸려. 그 일은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이 왜 잘리는지 몰라.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어. IMF 터져가지고 이로 인한 경제난으로 카센터가 어려워져서 직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막내라서 잘렸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 당시는 4대 보험, 의료보험, 4대 보험, 연금, 국민연금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 데는 법인회사나 그런 데만 가입을 해주지. 맞아. 카센터는 안 해준단 말이야. 해도 뭐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경력에 인정이 못 받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 거야. 아, 택시회사 가서 3년만 버티면 3년 경력만 있으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산업대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경력으로 다른 데도 경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시험을 봐서 학교를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너를 만나서 내가 이제 실험이라는 데를 다녀보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경력이 인정이 돼. 카센터는 경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 경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는 2년 동안 3년 10년 동안 있어도 내가 개인 사업을 했었어도 내가 더 좋은 데로 가서 배움의 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에서 8년을 근무하고 더 좋은 수입차 회사로 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됐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너를 부른 거지.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너도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이런 조건에서 근무하다가 네가 가고 싶은 수입차에 경력으로 정상적으로 넣을 수도 있다. 근데 대학교 다니다가 우리가 좀 친해지게 해서 형이 1학년 2학기 때인가 불러서 간 거거든. 근데 왜 선택을 했냐 이 얘기야. 왜 선택을 했냐. 너를 선택한 이유? 그 선택의 이유는 뭐 친한 것도 있겠지만 네가 그때 당시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어. 근데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는데 맞아. 뒷 대루등만 봐도 얘가 뭐를 하고 네가 어떻게 이게 막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울렁울렁 울리불리 하는 걸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릴레이 걸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내가 세팅을 내가 했다. 이 정도 실력이면 그냥 뽑아도 되겠다. 그냥 실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비를 잘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하체 이런 거는 기본 그냥 한두 번 해보면 점점 경험치 늘으면서 기능적으로 늘다 보면 실력이 늘어가고 전기는 기본 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걔는. 근데 텔램프 개조해가지고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깜빡깜빡하게 만들었다는데 정비에 대해서 뭘 의심해? 그리고 아버님 밑에서 아버님이 정비사야. 정비사 사장님이셔. 근데 얘를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진짜 내가 너네 집에 갔을 때 샵을 차리고 있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얘를 의심할 조건이 없는 거야. 얘는 그냥 뽑아서 같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초짜 대학생이야 봐. 얘를 데리고 오면 불안하겠지. 내 입장에서 얘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얘 잘못하면 나까지 피해를 오겠지. 그만큼 너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거기가 나쁘지 않다고 난 판단한 거야. 왜냐면 거기가 그때 당시는 경력을 올려주니까. 난 그때 경력 안 올렸어. 왜 안 올렸냐? 학교를 다녔어. 아니 그때 저거 빼달라 그랬어. 고용보험 빼달라 그랬어. 그 누구지? 그 얘기해서 나는 그때 그러니까 가입을 안 했어도 그러니까 선택사항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독려하는 상황이어서 안 해도 불법은 아니었거든. 의료보험은 가입됐을걸? 의료보험도 안 됐어. 아, 의료보험도 안 하고. 왜 그랬냐 근데 그때 당시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그걸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오니까 나도 그만큼 뛰었잖아. 월급에서 까니까 월급이 적어지니까 그때 안 냈어. 그렇구나. 나는 오히려 거기서 그 정상적으로 하면서 8년이라는 경력을 잘 만들어서 다른 데 수입사로 점프했을 때도 8년 경력을 제대로 쳐주진 않았어. 4년 경력을 쳐줘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좋은 조건으로 들어갔어. 왜냐면 카산타에서 10년 일한 사람은 경력 1년을 인정받고 나는 택시회사에서 8년을 근무했는데 4년 인정을 받아서 봉급 차이가 500만 원 인정했어. 그러니까 나는 2천만 원 연봉을 받았는데 연봉으로? 걔는 1,500에서 1,600을 합의를 보고 들어갔어. 다 떼어내라는데 카산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또 떼어줄 수 없다.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널 떼어주면 나는 세금 포탈을 걸릴 수가 있다. 아, 그치. 옛날엔 그랬지. 그러니까 널 떼어줄 수가 없다. 다 거부. 그리고 폐업한 데가 많고. 그치. 그러니까 뭐 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나보다 보험금이 적어. 아우디 쪽으로 뭐 저기 BMW 쪽으로 들어왔는데 경력이 더 적은 거지. 오히려 신입인 내가 더 많이 받는 거야. 보험금이 걔는 1,600이 되고 난 2,000이야. 그래도 할 말이 없어. 증빙서류 갖고 와. 증빙서류 없어. 그럼 널 어떻게 믿어? 그럼 어떻게 뛰어와? 다 폐업하고 없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택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다가 돈을 제대로 주고 경력을 쌓아서 점프하는 용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고 지금은 뭐 4대 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카산타에서 열심히 일해도 큰 문제는 없어. 그래서 너를 그때 데리고 간 거야. 형은 정비를 왜 하게 됐어? 정비. 처음에 시작한 게 제빵을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제빵 면접에서 떨어졌어. 근데 그게 되게 간단한 실수를 한 거야. 그 제빵 면접에 손톱 길이를 검사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손톱을 깎고 왔냐 안 깎고 왔냐에 따라 떨어진 거야. 그걸 아무도 정보를 안 줬지. 갔는데 손 내밀으래. 손 내밀었는데 손은 깨끗하긴 하지만 손톱이 안 깎아져 있다는 이유로 너 절로 가. 그래서 손톱 깎은 애들은 합격, 손톱 안 깎은 애는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처구니 없이 떨어진 거야. 제빵 그러면 라이센스 있는 거네, 형이? 없지. 그러니까 거기 제빵 그 학원처럼 제빵 기술 직원 학교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면접에서 손톱 안 깎았다는 이유로 워낙 많이 지원을 하니까 20명이 지원했는데 손톱 깎은지 안 깎은 사람만 딱 붙은 거야. 2명만. 손톱 깎은 사람 안 깎은 사람 이렇게 딱딱 나누고 바로 손톱 깎은 사람들만 면접을 보고 합격 딱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원이 있었어요. 봉급도 15만 원을 주고 그때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좋지. 거기를 우연히 어떻게 기수 좋게 우연히 들어가게 된 거야. 한 학교에서 2명밖에 안 뽑는데 내가 뽑혔어. 그거를 1년을 다니고 배우고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걷어찬 거야. 멍청하게. 거기서 이 생산 공장으로 들어가실래요? 이거 우리
이렇게 들어가면 봉급을 얼마 받고 대신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서울에 살다가 왜 내가 왜 저기 울산 가서 뭐 아니면 저 경북 가서 막 뭐 저기 뭐 그런 평택 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 그때 당시 10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되게 큰 돈이었어. 그때 당시 100만 원. 94년도니까 93년도인데 그런 돈을 준다 했는데도 싫다가 마다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서 그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자간평에 들어간 거거든요. 쉽게 부품 상해로. 왜냐면 부품 번호를 잘 알잖아.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게 뭔지는 아는 사람이. 그 부품을 한 1년 정도를 하게 되고 카산타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좀 하다가 절로 간 거지. 군대. 그것도 일빵빵으로 자격증이 없었지. 그때 당시는 땅깨. 땅깨로 갔는데 훈련소에서 그때 당시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스텔라가 고장이 났었어. 그래서 선희소 한사님이 여기서 정비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데 내가 겁없이 손을 들은 거야. 저요. 그랬더니 저거 스텔라가 지금 찐바를 해야 되는데 찐바를 하는데 뭘 갈면 되겠니?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 할 줄 아는 사람 다 불렀어. 10명이 나와서 손 들었는데 한 명씩 다 물어보더라고요. 와서 면접 보듯이 저머 플러하고 배선하고 로토하고 디스텔 뷰타라는 배전기가 있는데 그게 좀 잘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거 먼저 우선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얘기했대. 너 새끼야 너 왜 자격증이 없냐? 그래서 자격증은 제가 인문계를 나와서 자격증 못 땄습니다. 그래 그럼 넌 이쪽으로 가. 하더니 9명 중에 이렇게 10명 중에 나만 얘는 이런 갑자기 그 선임하사가 연설을 하더라고. 너 이 새끼들아 정비 자격증이 다 없어도 다 좋은데 그래도 얘는 그래도 실물로 정비를 하던 놈이네. 얘 지금 사단 본부로 보내. 정비병으로. 얘는 거기로 추천해 보내. 그래서 사단 정비 본부대로 들어가. 수송부로. 그래서 수송부에서 2년 동안 정비병으로 근무하고 나와서 한 게 이제 정비를 하게 된 거지. 그때부터 한 업무를 계속 하게 된 거지. 그럼 군대에서 자격증 딴 거야? 군대에서 이제 1종 면허를 따고 2종 면허에서 1종 면허를 따고 군대 이제 제대하고 거기서 이제 자격증을 또 이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또 딴 거지. 나와서 딴 거야? 그래서 이제 인생이 25년 자동차 인생이 이렇게 된 거지. 네가 물어보려고 왔어. 이게 된 거야. 나는 원래 제빵을 하고 싶었어 처음에. 원래 제빵을 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빵보다는 자동차가 훨씬 메리트도 있고 이제 좋은 점은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지. 왜 경쟁 상대가 없어? 얼마나 많아 경쟁 상대가? 내가 보면은 A사에 15년을 근무했잖아. A사 딜러에 15년을 근무하고 나와서 가게를 차렸기 때문에 A사의 브랜드만큼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A사 브랜드만큼 A사 마스터 테크니션, A사 다이고노스 테크니션 그 자격증 2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타의 추종을 할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없이. 그렇지.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저기 기술 연구원으로 일하다 나와서 내가 가게를 차려서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을 때 거기를 밀어주겠어? 아니면 진짜 뭐 엉뚱한데 이상한 중소기업에서 연구 기술 하다 나와서 걔가 차려치면 걔랑 거래를 하겠어?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가게를 차렸다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임원들하고도 친하잖아. 나 이거 뭐 AS를 받아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다녔으면 전화 한 통 걸면 임원한테 전화하면 이거 D램 이거 메모리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좀 AS 좀 해주세요.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딱 끝나지만 중소기업사랑 그 사람 나가서 차려서 이게 D램 이게 고장이 났는데요. 이게 예. 절차대로 AS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리고 되게 편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그 사람이 검사하다가 나와서 변호사를 해. 그 사람 파워가 얼마나 세겠어.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정관. 그 사람이 엄청 센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A사 딜러의 정비 팀장 워크샵 매니저를 하다 나와서 가게를 차리면 그 사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이 법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후배가 아니고 선배니까 그 얘기를 그냥 다이렉트로 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1588-3366으로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삼성전자. 삼성전자에다 전화할 필요 없어. 삼성전자에 전화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직통으로 그냥 수원 본부로 전화해서 1588이 삼성전자야? 1588-3366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야? 별걸 다 외우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블랙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마지막 점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고등학교 나왔어. 나 고등학교 되게 안 좋은 데 나왔어. 어떻게 보면 진짜 안 좋은데 이거 진짜 공고 중에서 최하위 공고를 나왔지만 내가 마지막 나온 데가 자동차과 학사야. 그럼 사람이 그지. 자동차과 학사가 중요한 거지. 내가 고등학교 때 어디 뭐 이상한 공고 나온 거 중요하지 않아. 그지. 근데 나는 마지막에 뭐가 나왔고 나는 인문계 출신이라 자격증을 못 따서 고생하면서 어렵게 올라가서 거기서 나온 거야. 인문계 출신은 한마디로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 공고생은 그냥 의무 검증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준다고 보면 돼. 3학년 때 그냥 의무 검정 받으면 2학년 때 줘. 2학년 때 그냥 줘. 한마디로 필기 면제에 실기도 자기네 그 학교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네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감독관 하나 나오는데 다 짜고 차이는 고스톱일 확률이 높아. 이거는 그냥 추측이지만 찍어치기는 고스톱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불법인지 아니 그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솔직히. 근데 굉장히 자기 집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집에서 시험을 본다는 거는 그건 자기 준다는 얘기거든. 근데 인문계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도 저희 가서 관리공단 가서 시험을 보고 따면 남의 고등학교 가서 보는데 딱 그 고등학생들 작업복 다 똑같아. 그 나만 작업복 달라. 그러면 딱 보면 이 작업복은 누구 뭐 H양 고등학교, H양 고등학교 저긴 S계 직업훈련원. 그 훈련원 가서 시험을 보면 당연히 H양 고등학교는 그냥 다 붙고 거기 일반인들 있잖아. 불쌍한 일반인들은 그 중에 뭐 한 30명 봤다 그러면 3명 붙여줄까? 뭐 그 정도. 근데 S계 저기 직업훈련을 가서 보면 더 심해, 거기는. 거기 직업훈련에 있는 사람들만 뽑아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땄다고.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자격증을 줘. 진짜 잘해야 돼. 진짜 그 중에서 잘해야 자격증을 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공고생 나온 자동차과 나온 공고생들은 자격증을 굉장히 편하게 땄고 인문계 나오고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의 왜 초보자를 안 뽑는지. 반대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뽑겠지, 그지? 그거는 뭐 사람마다 그거라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는 사람도 많아. 네, 여보세요? 그렇지 않을까? 안 그래. 네. 다행입니다. 안 그래? 내가 물어봤는데 네. 130만 원에 사람을 뽑아달래. 130만 원에? 그래가지고 네. 형 최저임금이 타던 거에 그때 당시 작년이니까 이어져서 형 최저임금이 160만 원인데 무슨 고속도로만 130만 원에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난 사람 못 뽑겠다. 좀 빨리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정상적으로 네. 160만 원에 세금 신고하고 네. 세금 160만 원에 세금 까면 걔 한 140 받을 거예요. 140 주면 되잖아요. 미끄러진다고 제어하면 이슈에서 결국은 걔는 140 받지만 나는 돈 나가는 거는 180 나가는 안 거야. 먹어요. 자기 밥값에다가 걔 밥 먹여주고 네. 그래가지고 또 어차피 고용보험은 걔가 내는 거지만 의료보험하고 네. 국민연금은 네. 반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기 공급은 자기는 네. 실질적으로 180만 원 나가는 거 아니냐. 형 그러면 세금 공제도 받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쓸 수는 없어. 작년 얘기. 작년 얘긴데 지금은 최저임금에 그럼 240만 원 준다니까? 220만 원 준다니까? 220만 원. 실수령이 220만 원이야? 아니지. 그래서 그럼. 세금 까야지. 거기서 세금을 또 까? 응. 240만 원 주는 건 뭔데?
아홉 시부터 시도목세만 내면 7시까지 토요일도 그렇게 했다가는 아 근무 시간에 따라서 40만 원. 아 근무 시간에 따라서 시도목세만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일을 그렇게 시켰다가는 토요일도 그러면은 240만 원, 250만 원 줘야 돼요. 아 240만 원 250만 원 줘야 된다고? 그러면 부담되지. 부담 되지. 이제 부담되지 그렇게 하니까. 부담 되지. 너 재작년에 얼마 받았나 생각해보면은 그러게. 안 나오잖아. 아씨 아직 정비사 월급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너 그때 얼마 받았지? 네가? 나 그때 한 300 받았지? 그것도 세금 깠지? 안 깠지? 아 세금은 다 까고 300. 그러면 350 정도 받았네. 근데 그 밑에 막내는 얼마 받았어요? 기억 안 나? 근데 생각해보면 250짜리 초짜를 쓰겠어? 350짜리 20년 경력 너를 쓰겠어? 100만 원 차인데? 100만 원 차이면 하루 3만 원 차이거든? 근데 3만 원을 아끼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차를 빼고 내가 고객 상담을 하고 내가 정비를 하고 옆에서 봐봐 불줄 비춰 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내가 3만 원 더 주고 너 시키고 내가 차라리 너 3만 원 주면 네가 10만 원 벌어줄 거 아니야. 근데 10만 원만 벌어줘? 네가? 엄밀히 따져보면 네가 매장을 아예 맡겨도 되는 사람인데 350 정도 쓰면 그지? 하루 3만 원에 매장 좀 맡기고 나 좀 저희가 화장실 가서 쉴 수도 있고 전화도 받아서 영업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3만 원에 내가 왜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초짜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아 초짜하고 기능직하고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갭이 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차이가 특히 A급 정비사랑 어. 초짜 정비사랑 3만 원 차이가 나는 거야. 하루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가르쳐 줬는데. 이게 형이 한 얘기는 내가 따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딱 올려줄게. 이슈로 응? 이슈가 될 것 같아 그건 그게. 모르지 그거야. 뭐 내 최저시급 얘기하는 사람은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겠네. 아니야 근데 카산타도 최저시급을 한 사람 없었다. 아 그지 카센터 쪽에서는 최저시급을 한 사람은 없었지. 근데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따라서 달라. 내가 편집 그지같이 하면은 그냥 쓰레기 같은 게 되는 거고. 나도 잘 살리고 싶은데 근데 워낙 지금 내용이 방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잘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미용실도 마찬가지거든. 응? 미용실? 미용실도 마찬가지. 미용실도 그러겠다. 미용실은 근데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게 미용실은 정비사가 아니라 미용사잖아. 미용사들은 다 개인 사업자들이야. 그러니까 매장을 차려놓고 원장이 있으면 나머지들은 다 개인 사업을 내라 그래. 걔네들 딱딱딱딱. 안 그런 데도 있어. 몇 대 몇으로. 안 그런 데도 있다. 안 그런 데는 이제 머리만 감겨주는데 머리만 감겨줘도 250을 줘야 되니까 안 써 원장이. 아 그래? 안 쓰지 이제. 머리 감겨주는데 250 받아가 봐. 머리만 감겨주고 머리 인사하고. 감겨주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머리 감겨주고 머리 잘라달라고 하면 이거 헤어 이거 좀 커팅 해달라고 하면 커팅을 하되 손님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손님이 저분한테 깎고 싶어요. 여기 실습생이라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깎는데 남들은 5분이면 깎으면 끝나는 거 30분 동안 머리 깎고 있는데도 이쪽이 삐죽삐죽하고 이쪽이 막 파여있고 하는. 그러니까 미용실은 더 문제인 거지. 뭐 어차피 다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제 하는데 한마디로 옛날에 학원 가면 공짜로 깎아줬거든 머리를. 옛날에 학원 가면 공짜로 깎아줬지. 근데 돈 주고 내가 내 머리를 학원생에다 대줘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 내가 내 돈 10,000원을 내면서 머리를 자르고 싶고 갔는데 이 사장님이 기술 좋은 사장님이 머리를 잘라주는 게 아니라 실습생이 그 머리를 잘라준다고 봐. 근데 10,000원을 주고. 그러면 근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그렇게 돼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진짜 문제인 거야.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할 사람은 없고 한마디로 실업자는 많고. 왜냐면 실업자는 또 이 사람들은 또 걔네들은 또 어려운 거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지?
항상 쉬운 것들 편의점 알바도 요즘에는 시간당 10,000원을 받는데 내가 왜 저기서 배추나르고 힘들게 저기 노가다 뛰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하면 노가다도 똑같잖아. 노가다 일당 얼마예요? 뭐한 14만 원? 아유 요즘 그거는 노가다도 그러니까 잡부가 그 정도고. 잡부는 그러니까 잡부로 나갔을 때 14만 원, 10만 원 받는데 편의점 알바나 그냥 하루 일당 나가면 10시간 근무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10만 원 받아오는데 편하게 따뜻한 데서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화장실 가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는데 내가 왜 노가다 가서 시멘트 국물 막 배에 묻고 등에 묻고 치고 어렵게 그 걔네는 기능직이 되면 하루 일당 20만 원이잖아. 그거는 이제 목수들 얘기. 아니야. 저 일당 그 직업 훈련소에 일당으로 가면 거기서 10,000원 빼 또. 아, 그지. 뭐 그런 걸 따지자 그러면. 10,000원 빼고 내 손에 들어오는 건 9만 원인데 안 하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높으면 결국은 건설 경기도 죽지. 그치? 건설 경기도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3D 업종은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누가 하겠어? 나 같아도 그냥 전단지 돌려도 이제 10,000원인데 이제 전단지 돌려도 10,000원이야. 내가 여기 서서 여기 전단지 탁탁탁 돌리면 10,000원이야. 아, 하루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그 전단지 돌리면 장땡이지. 지나가다가 아 안녕하세요. 전단지 한 장 받아보시겠습니까? 하면서 한 장 딱 주고 그거 하고 10,000원 받지. 뭐하러 내가 저기 가서 힘들게 내 근육 키우고 근육 파열될 수 있는 저 노동 거기 가서 왜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산타나 이제 미용사 가서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머리 감겨주면은 8시간 물 묻히면 내 손 다 부러뜨는데 내가 왜 10,000원에 이 짓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그런 상황이 막 터지는 거지. 결국은 이 정부가 문제야, 이 정부가. 끝내는 다 정부가 문제구나, 형은 계속. 어? 나는 전두환 정부가 더 나은 것 같아. 국제 정부가 더 나아. 그 전두환 정부 때는 이렇게 어렵게 살진 않았거든. 그리고 일반인들 있잖아. 일반인들이 뭐 한두 명씩 가서 두드러가서 맞고 뭐 그런 술 먹고 뭐 집에 못 들어가서 뭐 맞고 그런 적이 있긴 하는데 극소수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만 지금은 한마디로 70%가 피해보고 30%가 이득을 본다고. 지금 대기업에 그 다니는 신입생 조금 1년 된 사람들도 최저임금에 걸린대. 그 사람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기본급은 되게 작게 잡혀있고 나머지 수당으로 다 돼 있는데 기본급이 한마디로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기본급을 올리면 본급이 올라가. 그럼 그거 올려주면 그 윗사람들도 올려줘야 되고 그 윗사람들 어이씨 나 대리인데 왜 얘랑 뭐 사원하고 가격이 같아 말도 안 돼. 그럼 올려주세요. 대리를 올려줬더니 근데 과장이 와이씨 이 새끼 대리 실력도 안 되는 놈하고 나랑 왜 봉급이 같아요? 그럼 과장 올려줘야 돼. 과장도 마찬가지. 부장이 이제 부장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문제인 거야 지금. 예. 아, 요즘 그렇게, 아, 옛날 얘기인데, 네. 요즘은 220만원. 근데 220만원 주는 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거 이게- 그거 2, 3, 3, 8은 출근했어요? 당연한 건데, 2, 3, 3, 8. 이상하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처나 이런 데처럼 예. 어떤 시간을 보장을 해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 애들이 왜 정비 안 하냐 그러면 택배를 해도 200만원 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정비를 하는데 이거 정비 초봉,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220만원 준다고 해요. 그러면 3년 전 후로 가도 200만원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죠. 예. 근데 택배를 해도 200만원은 줬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택배 말하는 거예요. 월급쟁이. 그러니까 월급쟁이 택배를 해도 200만원대 200을 주는데 3년 전, 조금 더 길게 보면 5년 전 급이 얼마 줬죠? 근데 택배는 계속 급여 상승이 되나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로 그냥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애들이 택배하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일을 가르칠 때 택배보다 못 받네. 네. 그러니까 일을 배울 때. 근데 그런 식으로 단순 비공을 한대지. 이건 기술 습득이라는. 근데 애들도 사람이라요. 돈에 대한 가치는 알아요. 이제 그건 이제
일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뭐 기술 습득이라든지 그것은 호남은 남는 게 없잖아요. 당신한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디기도 하고요. 추운 데서 여기는 그나마 이게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안 떨고 있는 거지. 보통 밖에서 개 떨듯이 개 떨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세상에 할 일 없어요. 좋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데 있으면은 누가 그냥 뭐 저기 오겠어요. 많이 벌면 많이 푸는 게 사실 맞는 건데 월세 올라가고 급여 올라가고 이게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에 벗어나면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비를 해봐서 알겠지만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하면 사업자들한테 사업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업주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처럼 또 우리나라가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전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적죠. 오히려 세금이 아예 없어요. 아니 세금이 없다고? 바꿔줘. 아니 세금이 아닌 게 아니라 지원이 지원이 전혀 없어요. 지원은 찾으면 있기는 하더라고요. 되게 조그만. 그런데 조그만 있긴 한데 그게 뭐 사업체를 뭐 열어놓고 6개월이 있다. 그러니까 예. 지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해주려면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아니라 다 해놓고 이제 자리 잡으면 지원해주겠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지원입니까? 그래도 이자가 싸잖아요. 그거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 거 아닌가요? 그걸 받을 정도 되면 그걸 받을 정도의 어떤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아, 그것도 접어야 맞는 거죠.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그럼요. 가서 교육 우리 주셔야 되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이게 AS를 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교육 기술을 하고 뭐 저걸 하라는데 그럼 여기는 비워놓고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적으로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책상에서 하는 그 이론적인 거하고 실제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요. 아, 많죠. 이렇기 때문에는 간단한 예로 국비 뭐 컴퓨터 이렇게 뭐 무료로 수강한다는 거. 네. 가라로 사람 올려놓고 나중에 돈 다 수령하고 뭐 요양원 같은데 지금 요양공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후죽순으로. 그래서 한 명만 있으면은 사람 막 한 점 막 때려 막 넣어갖고 보조금 다 먹고. 그건 옛날부터 그런 예산,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얘기지. 지금 보세요. 우리 그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왜 저거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도 계획을 안 하고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계획된 거 아니에요? 계획됐는데 계획된 데가 도로를 멀쩡한 도로를 1년에 한 3-4번씩 까제끼는 게 그게 계획된 건가요? 그걸 갖다가 다 버리더라고요 또. 예전에 저쪽 다 해서 꽃밭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됐다고 덮었는데 다시 깐 거예요, 그거를? 재생해갖고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무로 찌개차로 다 찝어서 버려버리고 다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세금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설계 변경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또 예상치 못한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공사는 항상 가변적인 수가 있어. 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가 진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고 젊은 사람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뭐 다반사에 뭐 시골이든지 어디든지 네. 멀쩡한 보도블로 까제끼고 새로 놓고 선거식만 되면 꼭 그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멀쩡한 그 예산을 안 쓰면 다음 예산이 안 나온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는데 아니 예산을 안 쓰고 잘 모으면 거기에다 칭찬을 해주고 그렇지. 더 지원을 해주고 남으면 더 다른 줘야지.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쓸 거를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안 쓰면은 안 해준다. 그 경찰들을 보세요. 그 자기들 저기 기름을 정해진 양만큼 안 쓰면은 안 된다고 그냥 시동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실제로 지원을 해주려면 제대로 그런 우리 그 청년 일자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급여를 올리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거에는 감당은 우리한테서 하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정비 청년들이 오면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청년들이 안 한다는 게. 청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애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사장님, 최저시급 때문에 난리던데 사장님은 최저시급이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정비하겠다고 사람이 오는 게 더 좋으세요? 오는 게 좋죠. 오는 게 더 좋으세요? 아, 최저시급을 충분히 주더라도 그럼요. 사람이 없는데. 초보자라도? 그러니까 초보자를 그럼 가리킬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희 다른 분 만나고 왔는데 거기는 최저시급이 지금 뭐 얼만데 뭐 기술직인데. 정비를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비인을 양성해야죠. 정비인을 양성해야 돼요? 그럼요. 일제 꼬마. 아니 최저시급이 초보자 너무 일을 할 줄 모르는 애도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도 또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하게 주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생초짜를 많이 줘야 되니까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려고 하면 그래도 주고 가르쳐야지. 앞을 봐야 돼. 앞을 내다보고 주고 가리켜야 된다 사장님은.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하도는. 이하 동문? 바이스로 그냥 마운틴만 가를 거지? 정비인을 양성해야 된다. 정비인을 양성해야 된다? 야 이래. 내가 지금 키운 애들만 몇 명인지 알아요? 사장님이 키우신 거요? 그럼 다 내가 키웠지 뭐. 생 초짜들 데려다가. 아니 이게 올라가니까. 안 맞아. 응? 8mm. 9mm. 9mm야? 그 골치 아프네.